이렇게 됐을 때 수익률이 빨리 되면 8,500 들어 3,000만 원의 수익률이 한 달도 안 돼 열흘 만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1년에 뭐 많이 하게 되면 뭐 대여섯 번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2번 정도 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남들 연봉 이상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분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분 경매 실전 투자자만 아는 수익률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분부동산의 진심이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업도 너무 바쁘시지만 또 지분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경력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는 2007년부터 했으니까 18년, 19년 차 되는 것 같고요. 지분부동산에 관심 갖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지분부동산에만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분 투자의 매력에 빠지셔가지고 투자하시다가 법무사까지 본업까지 바꾸게 된 케이스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원래 법 전공자도 아니고 이런 쪽에 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경공매를 하다 보면 어떤 패턴에서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만의 무기를 뭘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특수 물건에 대해서 좀 접하게 됐고, 법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법 공부를 시작해서 법무사 자격증도 따고 법무사직도 하고 있고 부동산 특수 물건 지분 경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극대화하는 여러 가지 스킬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네. 혹시 이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킬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제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자기의 본질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걸 다 잊어버리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크게 매매 금액을 많이 받는 방법과 빠르게 매도를 해서 수익률 높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물건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저희 수강생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매매 대금을 좀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입지가 좋은 우량 물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받아서 좀 오랜 시간 보유한다든지 나머지 지분까지도 매수해서 하게 되면 이제 수익금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작년 8월에 수강생 중에서 받으신 물건이 있어요. 사건 번호 23타경 5둘9991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듯이 송파구의 이제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죠. 잠시 엘스인데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바로 한경변이랑 같이 있고, 단지 내 초중 고등학교 3개 다 같이 있고, 그리고 잠시 세내역이라든지 종합운동장 2호선이 같이 있고, 왼쪽에 잠시 종합운동장이 이제 개발 계획이 있어서 추후에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교통명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가지고 있어도 우수한데 10년 15년 지나면서 또 재건축이라 이슈가 있어야 되면 지금 가치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50억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보유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 8월 달에 낙찰받을 당시에는 시세가 한 25억, 2분의 1이니까 12억 5천 정도였어요. 시세 12억 5천 중에 한 80% 초반대 써서 10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고 와서 장기 보유하고 생각도 있었고 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갑자기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을 해지를 하면서 갑자기 5억에 뛰어서 2분의 지분만큼 따지면 2.5억에 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30억까지 가서 2분의 지분에 15억 정도가 됐었어요. 10억 3천 받아서 15억까지 가서 한때는 한 5억 정도 수익이 난 상태였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지했던 걸 다시 철회를 하고 다시 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올라간 금액이 다시 다운되진 않거든요. 우량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장기 보유를 하다 보면 자기 투자 금액의 100% 이상은 최소한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께서는 현금이 많다 보니까 지분 부동산을 노리신 건가요? 아니요, 이분도 저희 수업을 들으기 전까지는 일반 경매 좀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10억이 가지고 있어서 일반 경매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매 시장이 화랑이어가지고 10억을 넘게 있더라도 일반 경매 들어가도 매일 100% 넘게 110% 이상 낙찰률이 있다 보니까 계속 폐차를 하셨어요. 폐차를 하다가 저희 수업을 듣고 나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하다가 이제 저희 수업을 듣게 된 거죠. 듣자마자 수강 중에 바로 한 번에 낙찰을 받은 거죠. 그만큼 일반 경매보다는 입찰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분이 잘 파고들은 것 같습니다. 수강생분들 만나다 보면은 자기가 가진 무기가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분 부동산 우량 물건, 이게 그렇죠. 진짜 큰 무기이지 않았나. 제가 항상 수업하기 전에 얘기하는 게,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수익금이라든지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갖고 있는 거 좀 장점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다른 하고 입찰 경쟁률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장점이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극대화하는 방법. 최근에 이제 수강하신 분이 수강 중에 이제 낙찰을 받으셨는데, 확실히 지분 부동산이라 그런지 낙찰들을 빨리 받으시네. 종강하시기도 전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종강을 하고 나서 4월 달에 발세우고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저랑 이제 상의를 해서 수업 시간에 내온 대로 공유자랑 미팅을 통했는데, 한두 번 만나고 보니까 이제 공유자께서 자기가 매수를 하겠다, 바로 매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납부 기간이 4월 21일인데도 불구하고 4월 8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4월 18일
다음날 바로 매도까지 했어요. 잔금 납부하고 열흘 만에 이분은 이제 매각을 8,500만 원에 받으셔가지고 감정가는 1억 1,100만 원이지만 네이버 정보에 보시면 백일동에 비슷한 층이 네이버 호가로 나온 게 2억 3천 정도가 나와 있었어요. 이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2분의 1이기 때문에 1억 1,500만 원에 공유자리 합상을 잘 하셔가지고 잔금 납부하고 열흘 뒤에 1억 1,500만 원에 매도를 바로 했습니다. 세전으로 하게 되면 한 3천만 원 벌으신 거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을 때 수익률이 빨리 되면 8,500 들어 3천만 원의 수익률이 한 달도 안 돼. 열흘 만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1년에 뭐 많이 하게 되면 뭐 대여섯 번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2번 정도 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남들 연봉 이상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약간 빠른 매도로 수익률을 맞습니다. 극대화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근데 이게 매도가 빨리 되는 게 쉽나요? 복불복이라 얘기하는데 복불복보다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 나름대로 비밀이 있어요. 건물 등기에 보면 이분에 대한 내력을 스토리를 제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를 읽을 줄 알아야 공유자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물건은 백발백중 공유자께서 바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정보가 많군요. 이게 그쵸. 바로 팔리겠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이분이 나와 있는 그리고 다른 공유자들의 상황을 다 이렇게 주시를 하다 보면 이분은 이거를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스토리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같이 배우게 됩니다. 또 다른 스킬이 또 있을까요? 상대방의 지분을 또 사올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받았던 낙찰가보다 내가 매수하는 금액을 좀 더 저렴하게 산다라면 충분히 그걸 합쳐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도 있겠죠.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저희 수강생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울산에 있는 아파트죠. 작년 8월 때쯤에 저희 수강생께서 낙찰을 76% 정도에 받으셨어요. 소송을 통해서 협의하는 도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부분을 좀 캐치를 해서 저랑 피드백하면서 상대방의 지분까지도 사갖고 왔어요. 얼마에 사갖고 왔냐면 6,300만 원을 사갖고 왔어요. 지분 낙찰이 얼마라고요? 7,300만 원. 근데 그거보다 15% 이상 싸게 해서 6,300만 원에 나머지 지분까지 다 사갖고 오셔서 하나의 온전한 물건을 사셔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6,300만 원도 본인 돈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대출이 또 가능하거든요.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지분도 매수하게 되면 충분히 경매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수험생분들이 되게 잘하시네. 전 지분 경매하면 딱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송이라는 자체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소송을 처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고 자료만 주게 되면 본인들이 대부분 다 하세요. 소송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상이라서 시스템 모르면 그 밑에 홈페이지 시스템 담당자한테 전화하거나 저한테 물어봐서 그냥 하시고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협상력이 어떻게 협상력을 해 따라서 수익률이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 배운다는 것보다는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매달 오프라인으로 1회 한 번씩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아까 나와 있는 실제적인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 경험이라든지 그분들의 생각을 다 절충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수업 끝나고 나서도 하는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낙찰 후에도 뭐 그쵸. 1대1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 다 코칭을 해주시는 것뿐만 네. 아니라 그쵸. 이제 한 달에 한 번 계속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원래는 강의를 종강하면 모이면 힘들잖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힘들어요. 계속 모이게 만드시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거는 소송도 중요하지만 네. 상대방의 어떤 상황인지 듣고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가장 많이 낼까를 계속 고민하고 맨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순간순간 캐치를 해야 되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계속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서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강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실전에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저희 근데 지분 경공매반인데 공매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매 어려워하시는데 유독 공매 사례가 많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경매든 공매든 나오게 되는 원인을 좀 아시면 돼요.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안정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잡아서 빌리잖아요. 채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이제 근저당권 설정에 의해서 경매가 나오는 편이고 반대로 공매 같은 경우는 세금의 압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주택보다는 토지 쪽이 좀 많으세요. 토지가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다가 자기가 대부업체라든지 아니면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았을 경우는 세금이 체납하게 되면 그 세금에 의해서 나오는 데기 때문에 토지 쪽은 공매가 좀 좋은 물건이 많고 그리고 경매 쪽은 이런 주택이 되게 좋은 물건이 많기 때문에 자기 역량에 따라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이제 경매도 하게 되고 공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공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신탁 공매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을 네네. 위해서 또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매 시장에 가게 되면 너무 과열화돼가지고 그저 낙찰가율도 높아질 뿐더러 그럼 경쟁률도 너무 세가지고 낙찰 받기도 쉽지 않다고 얘기를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보면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방법이 하나가 경매가 아니라 다른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또 공매도 여러 가지 공매가 있잖아요.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도 있고 국유 재산에 대한 공매도 있고 수익계약 가능한 공매도 있고 신탁 공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다라면 다 어렵게 생각하는데 제대로 기본적인 걸 배워서 노하우까지 배워간다라면 또 하나의 무기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하게 스펙트럼가 넓어지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종류도 많아지고 낙찰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배울 수 있게끔 저희 이제 리치스쿨에서 월요일 하루 3시간 정도 해서 공매 신탁 공매에서 알려주시는 어떤 특강반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정규 수강생분들은 할인을 또 많이 해드려가지고 경매랑 공매까지 잘 배우시면 또 수익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기본을 좀 알고 하게 되면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그리고 낙찰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소개시켜 주셨던 수익 사례의 주인공들 지분 경매 정규 강의 수강생들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지분 경매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해 지분 경매 정규 강의를 하면서 단순하게 저희가 지분만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의 원리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원리를 좀 얘기를 드리고 왜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부동산의 종류, 유형별로 주택은 주택대로 그리고 토지는 토지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그리고 또 보상할 수 있는 미지급 용지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룬 다음에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좀 커리큘럼을 나눠서 지분 경공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정성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소문이 나가지고 수강생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법무사님 정규 강의를. 이번에도 좋은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